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F64.9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타고나는 거냐, 선택하는 거냐. 두 가지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요. 너무 시원하다 소리가 진짜.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이.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 원장입니다. 야, 장 원장.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성별 불쾌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죠. 저희가 타고나는 거냐, 선택하는 거냐. 성악종 수술이나 이런 영역에서 수술적 과정을 받기 결국 정신의학과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그 앞에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은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정신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으려고 환자분들을 보내면 만약에 그러실 필요 결과가 없는데. 잘못 나와서 내가 수술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자기가 경험하는 젠더와 어사인드 젠더의 차이로 인한 불편감, 불쾌감이 되는 거고, 어나더 젠더의 특징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젠더로서 대접받고 싶은 막 그런 마음. 우울감 척도 해가지고는 실제로 환자가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점수가 돼서 뭐 몇 점 이상이면 우울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성별 불쾌감엔 그런 게 없나요? 뭐 물론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네. 뭐 0에서 10점 척도로 해서 뭐 메스큘리니티, 페미니티 이렇게 네. 체크를 하는 것도 뭐 도움이 있긴 될 수 있어.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진료실에서 그것까지 사용하지는 않고요.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주관적인 보고. 심리검사 하시고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실 때 뭐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심리 검사는 왜 하는 거예요? 젠더 디스포리아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 검증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증 정신질환이 좀 동반되지는 않는지 뭐 그런 확인 차원일 수도 있고, 인지력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 이제 그것서부터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진단 기준에 있어서 좀 변화해야 된다,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정신과 진단 기준이 대표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DSM이라는 기준인데, 그 자체가 경전처럼 막 근거 억조같이 여겨져야 된다기보다는 그 동시대의 학자들이 만든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은 ICD라는 진단이 있고, DSM에서는 젠더 디스포리아, 그러니까 성별 불쾌감인데 젠더 인컨그루언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불일치감. 성별 불일치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테고리도 정신질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아니고 성 관련 뭐 건강 상태 이런 다른 이제 엄브렐러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야. 우리나라 진단서엔 뭐라고 나올까? 뭐라고 나올까? 성주체성 장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ICD-11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정판이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가 된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이제 들어오려면 변환이 돼야 돼요. KCD라고 하는데 거기도 K가 K 패치 너무 많이 나온다. K. 병원 시스템 내에 전자 차트 내에 코드가 우리가 코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주체성 장애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지우고 쓸 수 있죠, 선생님? 진단서 낼 땐 지우고 쓸 수 있기는 하죠. 어떻게 쓰세요? 지우고 성별 불쾌감 써요. 힙합 힙합 정신이다. 힙합. 이게 맞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쓴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F64.0 트랜스섹슈얼리즘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F64.9 뭐 상세불명의 성주체성 장애.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니고 불안감이 또 있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런 얘기가 있던데 64.9는 젠더 퀴어나 논바이너리들이 받는 그건 뭐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64.9를 가져가도 수술은 되는 거죠? 당연히 non-binary로서 성악종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되게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 서류를 가져가면 법적 성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non-binary지만 일단 이쪽으로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 저희 채널에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니네가 힘든 삶을 선택해놓고 왜 찡찡대냐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타고나는 거냐 선택하는 거냐. 저는 그냥 내가 어떻게 아냐. 저는 맞는 얘기라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 당사자가 어떻게 하냐? 트랜지션을 나는 선택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퀴어임을 내가 선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주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또 힘들 수도 있고, 어쨌든 2019년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300여 명의 트랜스젠더 여성과 이제 대조군으로 남성을 비교한 연구. 그 분들의 유전자를 분석을 한 거예요. 적긴 하지만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 위화감과 관련된 몇 가지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었다.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를 살폈다. 그것이 뭐 아주 확정적인 연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샘플을 가지고 한 연구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고, 더 많은 인구 단위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겠죠. 두 번째 두 번째 연구는 네. 이제 동성 간의 성적 행동을 설명하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였어요. 그걸 시행을 했더니 한 5가지의 유전자 표시자가 발견이 됐고, 그것이 동성 간의 성적 행동을 설명하는 퍼센티지는 1% 미만, 좀 낮게 나왔죠. 유전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나머지 설명 부분은 인간 행동의 복잡성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유전성을 밝힐 때 항상 의사들이 하는 스터디가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 스터디를 한단 말이야.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의 아이가 게임, 다른 아이가 게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30-40% 정도를 보던데. 낮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 유전적으로면 무조건이어야겠지. 유전적 영향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야. 오늘 너무 시원하다 소리가 진짜. 저도 질문 하나 하면, 성별 불쾌감을 인생의 초반기에 느꼈을 때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유소하기부터 느낄 수도 있지만 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 시기 즈음부터 디스포리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좀 더 다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인생의 정말 후반기에 헤테로섹슈얼 그런 경우도 깨닫는 경우도 있을 경우도 수 있잖아요. 있죠. 평행기 이후에 또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그것도 있죠. 다 가능한 건가요? 제가 대답할 수 있다기보다는 네. 그 당사자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정신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세경에 뭐 성발달. 그게 생긴다. 그 시기에 그 불쾌감이나 불일치감을 못 느끼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과거의 설명이죠. DSM-4 그래요? 기준으로 5에서는 없어지고 성 발달의 문제랑은 다르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으로 아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 얘기에는 이게 잘못인데 음. 네가 그걸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되잖아. 불평등을 논하지 말아라 그렇죠. 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다물어라. 확대하면 의료적 트랜지션을 마쳤어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럼 음.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 디트랜지션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면 Question for 켜봐야 걸 그것이 뭐니까 우린 느낄 수 있어 동질감